기울이셔가지고 한 번씩 그런 거 측정도 해보시고, 아니면 요즘 뭐 건강검진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뭐 병원 갈 일이 조금 있으시면 한 번씩 이렇게 측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고혈압은 증상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다. 그죠? 특징이, 그러니까 어때? 증상이 없으니까 빨리 발견이 되겠습니까? 안 되지 뭐. 이거 모르겠는데. 그래서 뭐 형제 뭐 분들도 다 혈압이 딱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재볼까 이런 데 발견된 분도 있고. 그죠?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.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. 저는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오랫동안 이 관리가 필요합니다. 나와의 싸움이죠. 체중도 조절해야 되고, 앞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참 음식이란 게 짜야 맛있잖아요. 막 소금 착착 넣고 막, 그죠? 그래야 막 입에 쫙 당기는데 그걸 못 먹는다는 얘기죠. 제 환자분들, 입원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. 이거 말이야, 병원에서 오는 거 이거 묵지도 못하겠고 나 빨리 퇴원시켜줘 이러면서. 근데 그 음식 참 원래 그게 정상적인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. 그죠? 싱겁게 먹어야 되고 평생, 그죠? 나한테 나의 가슴에 이 그 무덤이 생기는, 그죠? 내가 평생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면 참 사람이 부담이잖아. 그죠? 그렇지만 이게 고혈압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, 내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이 친구를 한번 잘 좀 조절해 가지고 좀 주저앉혀야 되겠다, 같이 잘 살아보자,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 생각에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니까 중단하거나 수월하는 경향이 있겠죠.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이 합병증 유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이 생기는 거죠. 특히 제가 다루는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피가 4분 안 가면, 여러분, 그죠? 머리, 온몸에, 그죠? 심장에 피가 4분 안 가면 사람이 사망하면 돌아가시죠. 네, 무서운 병입니다. 그거의 기저에 있는 가장 무서운 게 혈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고혈압, 그다음에 뭐 대동맥 박리, 심장 급사, 그죠?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고혈압성 심부전은요, 얼마 힘들어 보여요, 그죠? 오만 걸 다 들고 다녀, 그죠? 그죠?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심장이 막 진짜 이 혈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펌프가 막 일을 열심히 했어요. 내 몸은 정직합니다. 아주 열심히 했어.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퍼져버린, 이렇게 된 거죠. 심장이 난 도저히 못해, 난 펌프로서 나의 역할은 다 했어, 나는 이제 놀래. 퍽 퍼진 순간 어떻습니까? 펌프 안 돌아가 봐요. 심장이 어떻게 돼요?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이제 그런 것이고, 망막증, 피 터집니다. 눈에 안 보이죠? 레이저 맞고 막 하셔야 돼요. 그런 거, 합병증. 그다음 뇌출혈, 아마 그 이준 교수님이 다음에 이제 뇌출혈과 이제 그런 쪽에 설명 또 드릴 겁니다. 신장이 작아져요. 이것도 일만 했어. 막 혈압이 막 높은데 콩팥이 걸어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작아져 버려요. 이거는. 그래서 고혈압성 신장, 결국 나중에 콩팥 피를 못 건너려면 어떻게 됩니까? 못 걸러내면 투석해야지 뭐. 투석이란 기계를 통해서. 아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.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무섭다. 그 중에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있어요. 동맥경화증. 동맥 내부에 노폐물이 끼는 현상이다. 아까도 얘기했죠. 뭐 이 건물에 펌프가 일을 하려면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피로 공급하려면. 그 관이란 말이에요. 그게 핏줄이죠. 핏줄. 그러면 그 안에 노폐물이 끼는 현상입니다. 그래서 노폐물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피세포라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죠. 이해되시죠? 집에도 이런 거, 그죠? 집에도 파이프 막혀봐, 그죠? 아유, 이 날씨는 추워 죽겠는데 뭐 이거 뭐 따뜻하지도 않고, 그죠? 문제가 동맥경화증이랍니다. 그 심장에 있는 심장이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동맥경화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손상의 원인 중에, 그러면 이 혈관 내피세포란 거예요. 혈압 압력이 높다 보면 혈관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혈관 내피세포란 게 있어요. 그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렇게 아까처럼 때가 끼는데, 그거의 물리적인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압이라는 말입니다.
그래서 혈압이 아닙니다. 그래서 손상 원인 중에 물리적인 요인으로 고혈압이 그 기저에 있다. 그러면 이 동맥경화의 위험 요인 중에 흡연, 담배도 태우고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이 16배. 16배나 높아요. 16배. 그죠? 그래서 어른들 보시면 왜 혈압 있는 분이 밖에서 나가서 담배 한 잔 딱 물고 계시면 그죠? 16배. 그죠? 엄청나죠? 담배를 탁 끊는 순간 그죠? 혈압만 3배. 그죠? 예, 달라집니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심혈관 위험전 여러 가지 많습니다. 뭐 고혈압, 당뇨, 흡연, 비만, 운동 부족 그죠? 여러 가지 많습니다. 많고 여러 가지 중에 고혈압이 사실은 거의 으뜸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약이 되는 이 동맥경화증 그죠? 고혈압이 기저가 돼 가지고 동맥경화증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심근경색, 협심증, 뇌경색, 말초혈관 질환 이 온몸의 혈관 자체에 이제 동맥경화 생기고 그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무서운 병들이 생긴다는 거죠. 관상동맥 질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심장 그죠? 심장도 먹고 살락하면 핏줄 있어야 되잖아요. 심장 그 먹여 살리는 혈관 이름이 관상동맥이에요. 관 머리 쓰는 모자 그죠? 그것처럼 생겼다 해서 왜냐하면 여기 혈관이 딱 들어와서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싹 퍼지거든요. 그래서 관상이다.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요게 여러분 이 보죠. 김일성이 옛날에 사망했는데 보십시오. 이게 뭘로 죽었습니까? 여기 심근경색으로 안 죽을 줄 알았어요. 저는 김정일은 어떻습니까? 안 죽을 줄 알았어요. 저는 뭐 좋은 것만 먹고 뭐 좋은 것만 하는데 뭐 왜 죽겠어요? 천년만년 살겠지. 그죠? 심근경색으로 또 이건희 삼성 이건희 회장 아시죠? 그죠? 안 죽을 줄 알았어요. 저는 예. 급성 심근경색이란 말이에요. 그 이분들 뭐겠어요? 결국에는 그죠? 다 비슷한 거예요. 그죠? 사람 다 똑같이 몸은 다 똑같습니다, 여러분. 예. 똑같고 결국에는 이런 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에 있는 질환을 치료를 잘 해야 된다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잘 안 했겠습니까? 그죠? 그런 건 아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무서운 병들의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이 있다. 자, 협심증은 어떠냐? 다 막히진 않았어요. 아까 관상동맥 조금 피는가? 근데 내가 하다 보면 숨도 차고 가슴이 좀 아파요. 근데 심근경색 어때요? 그 혈관이 아까 파이프에 관에 찌꺼기에 꼈는데 조금 낀 게 아니라 완전 다 막아버렸어. 그럼 어디 물이 갑니까? 안 갑니까? 온수관에 안 가지. 그러면 어떻게 돼? 심장은요 피가 안 가잖아요. 그러면 피가 안 가면 썩어요. 그게 심근경색이라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. 요거 딱 보십시오. 추운 겨울날 이 영감님이 딱 레스토랑에서 식사 딱 하고 저녁에 딱 나가는데 갑자기 요렇게 딱 있죠. 가슴이 아프면서 이렇게 딱 숙이는 거죠. 이거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. 찬바람은 불고 있고, 그죠? 눈이 왔고, 요렇게 협심증의 증상입니다. 통증이 딱 오죠. 요때 생기는 요런 증상, 그죠? 가슴, 흉부의 통증. 이게 파열이 됩니다. 파열. 동맥경화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터져요. 이럴 때 생기죠. 이럴 때. 그래서 동맥경화반 파열이 생기면 결국엔 그게 꽉 막히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급성 동맥 폐쇄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요. 심근경색증 여기 근육이 썩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여기 근육 까만 거 있죠, 그죠? 이 근육이 썩어가지고 이러면 살겠습니까? 결국에는 이 병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그런 거고 제가 하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. 관동맥 조영술. 결국에 요 혈관이 찌꺼기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관동맥 조영술을 해가지고 요 혈관이 이렇게 지금 아주 깨끗하죠, 그죠? 근데 이런 분들 같으면 여기 거의 끊길 것 같죠. 그래서 우관상동맥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스텐트라는 관을 넣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에도 혈압 치료를 안 하고 있던 제가 예를 들면 그때 환자분이 한 50살 되셨는데 영천에서 계셨는데 화장실에 고혈압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치료를 안 했어요.
치료 안 하시고 있었는데 환자는 뭐 한번 재보면 150, 160 됐는데 그냥 놔뒀고 화장실에서 대변 보시다가 이제 힘을 주는데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맛보는 그런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는 거죠. 가슴이 터질 것 같고, 그죠? 예. 여기 보면 이렇게 찢어진 이게 보이시죠, 그죠? 이 대동맥이라 피가 여기서 펌프를 딱 해서 나가는 이 혈관 이 쭉 찢어진 겁니다. 예.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요. 이거는 뭐 40% 뭐 이렇게. 그래서 이런 병도 생길 수 있다는 거, 합병증입니다. 뇌졸중은 설명드릴 겁니다. 그래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모두를 일으킬 수 있고 증상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. 말초혈관 질환도 뭐 제가 하긴 하는데 모든 혈관을 다 하니까요. 다리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 쪽이 혈관이거든요. 걷다가 못 걸어요. 한 100m쯤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 같아. 그럼 또 쉬어야 돼. 어르신들은요 허리 쪽에 안 좋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리 안 좋은 분들하고 요가 구분이 조금 잘 안 돼요. 그래서 조금 다리가 조금 뭐 하다 그러면 사실은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고혈압 치료는 어떠냐? 이게 고혈압 치료는 완치가 안 돼요. 이 병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. 조절하는 거예요. 조절. 나한테 받아들이셔야 돼. 이 친구는 내 거야. 어쩔 수 없어. 날 떠나지 않아. 그죠? 내가 받아들여야 돼. 대신에 이 친구를 잘 달래서 나하고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조절의 개념입니다. 그래서 고혈압 치료는 완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. 자,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세 분이 그죠? 전 세계 승전국이잖아요. 그죠? 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. 뭘로 돌아가셨느냐? 이걸로 다 돌아가셨어. 그죠? 다 전부 다 머리 쪽. 근데 요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? 혈압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. 혈압이 170, 180 왔다 갔다. 그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. 그죠? 그것 때문에 혈압 조절이 안 된 거예요. 이때 약도 없었어요. 혈압 있으면 그냥 좀 편하게 계시라고 그랬다. 그러다가 뻥 터지면 그냥 돌아가십니다.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참 웃고는 계시지만 그죠? 예, 결국은 이걸로 돌아가셨다. 이런 거고. 고혈압 조절은 비약물요법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금주, 금연, 그죠? 체중 조절, 싱겁게 식사, 스트레스 해소. 그다음에 이렇게 걷는 거 있죠. 저는 걷는 거, 수영 뭐 이런 거 아주 많이 추천드리는데 비약물요법이 중요하다. 운동과 고혈압은 무조건 좋아집니다. 운동하시면. 그래서 체중 조절, 그죠?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모든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개선되고 다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런 운동과 고혈압의 관계, 비만과 고혈압, 살 조금 빼시면요, 체중 10kg 줄이면 이 정도 떨어집니다. 엄청나죠? 약 안 써도 돼요. 예, 약 안 써도 돼. 근데 어르신들한테 저는 요거는 조금 추천은 많이 드리진 않아요.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살 빼라 이러면 뭐 지금 뭐 이 나이에 그죠? 걷는 것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지금 뭐 잘 안 좋은데 뭘 나보고 지금 이런 얘기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비만이면 배가 막 이만큼 나오시고 그죠? 그런 분들은 조금 줄이되 하지만 더 나가게 하면 안 된다. 더 체중이 막 엄청나게 나. 이거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. 그래서 술과 고혈압은 봐요. 술은 뭐 어디 뭐 신문에서도 보고 뭐 와인 한 잔 뭐 이러잖아요, 그죠? 와인 한 잔 뭐 아니면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. 잔의 기준이 없어요, 그죠? 잔을 막 이만한 잔을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소주를 한 5병 부어가지고 드신다, 그죠? 난 한 잔 먹었다 그러면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고혈압 있는 분들 술 드시지 말라 그래요, 제 환자분들한테. 그래서 술은 이 분들에게는 술이 한 잔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아이고 그러면 또 나 한 잔 주는데 또 한 잔 먹고 또 한 잔 드리고 아이고 그게 오고 가는 우리 그죠?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막 쫙 한 몇 병씩 쫙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저는 술은 뭐 권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조절은 약물요법을 제가 하는 겁니다. 환자분 오시면 환자분 상태에 맞게. 그러니까 무슨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환자분에 맞는 약이 있어요. 어떤 약은 어떻게, 그리고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 이렇게, 그다음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은